자, 여러분, 8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수업 주제는, 이번 주 요 시간의 수업 주제는 static variable, 정적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진도 나갔던 거 한번 더 정리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수형 변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실수형 변수. 요거 우리 설명했죠, 그죠? 요거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의 어떤 변수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의 주제 뭐냐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커니즘에서 여기 데이터의 삶, 이렇게 데이터가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지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변수의 종류가 또 static variable, automatic variable, dynamic variable, 정적 변수, 자동 변수, 그 다음에 동적 변수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변수가 있는데, 오늘 주제 여기 static variable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8주차를 지나면서 우리 배워야 될 범위 중에 상당한 분량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정적 변수가 뭐냐? 정적 변수는 그 변수 기억 장소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될 때,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run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 번역되어 있던 그 기계어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이렇게 얹어지는 겁니다. 메모리로 얹어지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로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어가 로드랑 세이브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데요. 기억 장소, 뭔가 저장하는 디바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도가 느린 곳에서 속도가 빠른 곳으로 데이터가 옮겨질 때,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옮겨질 때 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뭔가가 메모리로 가게 되면 로드한다 그러고, 또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또 이동을 하면 로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른 곳에서 속도가 느린 디바이스로 뭔가 정보가 이동할 때는 세이브한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로드할 때, 프로그램 시작될 때죠. 실행이 시작될 때, 이럴 때 로드할 때 기억 장소가 생깁니다. 스테이틱 변수는. 그 다음에 언제 없어지느냐? 프로그램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종료할 때 그 변수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기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되기 바로 전을 얘기합니다. 메인 프로그램 호출되기 바로 전에 기억 장소가 생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알아봤던 오토매틱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동 변수 같은 경우에 언제 생겼죠? 예, 맞습니다. 예. 함수에 호출됐을 때 그 기억 장소 생겼다가 함수가 종료될 때 없어졌죠. 그죠?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 안에 함수에서 사용되는 뭡니까? 포멀 파라메터랑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기억 장소 생겼다가 함수 호출이 끝나면 이제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요거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스태틱 베리어블로 작동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될 때 무조건 생깁니다. 전역 변수가 뭐였죠? 그렇죠. 함수 바깥에서 정의된 그런 변수였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스테이틱 베리어블로 작동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로컬 베리어블이기는 하되, 로컬 지역 변수이기는 하되 그 앞에 static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적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 실행 시작될 때 생겼다가 종료될 때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프로그램을 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함수 호출을 합니다. 자, 이런 함수 호출했습니다. 함수인데 이 함수를 여기다 적습니다. void to something 자, 이게 integer a라고 하는 변수를 적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 자, a++는 a는 a 플러스 1을 갖다가 짧게 쓴 게 a++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print f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주 프로그램 간단합니다. 그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do something 하고 호출하게 되면은 do something을 실행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스택 프레임에 a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a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고 그 a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 값이 0이 이렇게 어사인이 됩니다. 0이 어사인 된 다음에 a++를 하시오. 그러면은 a가 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올 거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a가 1 나오죠. 그죠? 이게 자동 변수입니다. 자, 내가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두 번 더 호출해 보겠어요. 자, 두 번 더 호출하겠습니다. do something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또 do something 호출하고, 또 do something 호출하고. 자,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러 단어를 실행을 시키면은 1, 1, 1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왜 1, 1, 1이 나오죠? 1, 1, 1이 나오는 이유는 do something 함수 호출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A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새로 생기죠. 그죠? 이 오토매틱 베리어블이니까 A가 생기고 거기다 0 넣은 다음에 A++에서 1이 되고 그런데 출력을 하시오라고 하면 A는 1이 출력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함수가 끝나고 나올 때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사라져 버리죠. 그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do something 호출하게 되면은 다시 또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기면서 A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생기고 0이 어사인 된 다음에 A++ 하니까 1이 되고 또 1이 출력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면 이 자동 변수인 경우에는 이전에 호출했던 함수의 결과값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새로 시작해가지고 결과값 나오고 출력되고 새로 시작해서 또 결과값 나오고 출력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 이거 자동 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정적 변수, 스테이틱 변수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죠. integer p. 자, 이렇게 함수 바깥에서 정의하는 변수를 뭐라 그랬죠? 이걸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글로벌 베리어블. 자, 글로벌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정적 변수에 해당합니다. 이 변수는 언제 생기느냐? 이 함수 호출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p++ 하고 나서 p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do something 아까처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얘랑 얘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b는
맨 처음에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do something, do something, do something. 맨 처음에 생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메인 프로그램에 호출돼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생긴다는 거예요. B가 미리 생기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들어가서 do something, do something, do something 이렇게 함수 3개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를 빠져나온다는 거죠. 빠져나올 때 이제 이 기억 장소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동 변수랑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어떤 뭐랄까 메커니즘이 틀리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차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까 이 A++에는 함수로 들어왔을 때마다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니까 새로 생길 때마다 0이 됐다가 또 플러스에서 1로 바뀌었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면 없어져 없어지고 또 들어올 때 새로 생겼다가 1 됐다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A 값을 무조건 계속 111이 지켜나왔는데 반면에 이 B라고 하는 함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생긴 게 이 메인 시작에서 메인 프로그램 하기 전에 먼저 생겼다는 겁니다. 생기고 맨 마지막에 do something 3번 호출하고 나갈 때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B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뭐 생겼다가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생긴 게 계속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산했던 결과값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A랑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컴파일 오직 실행. 자, A는 1, 1, 1 이렇게 되는 반면에 B는 1, 2, 3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는 정적 변수로서 운영이 되면서 기억 장소의 값이 함수 호출이 여러 번 호출되더라도 이전의 결과 값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전역 변수가 스테이틱 변수로 사용되면서 이제 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다가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를 써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스코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역 변수는 절대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역 변수를 절대로 쓰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할 때 전역 변수를 쓰게 되면은 내가 사용한 전역 변수를 다른 사람이 혼동을 해가지고 오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갖다가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이드 이펙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드 이펙트 우리나라 말로 보통 부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원래 이제 변수를 정의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변수 값이 막 변경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변경이 되면은 막 혼동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 때문에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지켜야 될 일종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전역 변수를 안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기억 장소가 없어지니까 예전에 계산했던 결과 값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참,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전역 변수를 써야 되는 유일한 경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역 변수를 안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역 변수를 안 쓸 수가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전역 변수를 안 쓸 수 없는 유일한 경우 한 가지는 배열을 만들어줄 때 굉장히 큰 배열을 만들어줄 때는 전역 변수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팀원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그걸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결정을 쓰기로 이제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전역 변수지만은 배열이 아주 큰 배열인 경우에는 써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한번 또 반복을 하긴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인티저 x 이게 몇 개입니까? 인티저 이건 나중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거 정수를 갖다가 100만 개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10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정수 그 100만 개의 이름을 x0, x1에서 x 999,999까지 변수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행을 하면 컴파일 실행하면은 이렇게 작동이 중지됩니다. 런타임 에러가 나온다 하는 거죠. 이게 런타임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런타임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스택 프레임의 크기가 한정돼 있어요. 뭐든지 운영 체제마다 그 크기가 이제 다르긴 하지만 한정된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은 크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억 장소를 저장을 못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스택 프레임 어떻게 생겼는가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택 요거 스택 영역 안에 이렇게 함수 호출될 때마다 생기는 이런 기억 장소, 요걸 스택 프레임이라는데 요거의 크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기억 장소는 여기다 저장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아까 이 100만 개의 배열 내용을 함수 안에다 했을 때는 런타임 에러가 나오고 이거 정적 영역에다가 이 기억 장소를 할 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역 변수를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큰 기억 장소를 갖다가 할당할 때는 전역 변수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티저 b 같은 식으로 간단한 변수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전역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안 쓰고 이런 걸 안 씁니다. 이런 걸 안 쓰고 내가 이제 그냥 문법적으로 남겨놓긴 하겠어요. 이건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스테이틱 인티저 c는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 줄과 이 줄과의 차이. 얘도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로컬 베리어블이고 얘도 로컬 베리어블 둘 다 로컬 베리어블인데 이 밑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은 스테이틱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로컬 베리어블이기는 하지만은 정적 변수로 작동하는 그런 로컬 베리어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 양식이 얘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이게 뭐라냐 한번 봅시다. 자, 이 변수 c가 비록 뭡니까?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되어 있잖아. 함수 안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함수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미치지만 c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스코프가 한정적이긴 하지만은 얘의 라이프타임 얘가 살아있는 기간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때문에 이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고 요 초기화의 의미가 다릅니다. 요 초기화의 의미는 얘는 함수 호출이 될 때마다 0을 집어넣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같지만은 얘는 함수 호출될 때마다 0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함수 호출될 때마다 0을 어사인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 줄을 해석할 때 컴파일러가 기억 장소를 처음 할당할 때 0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거는 매번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실행된다 라고 하는 점이 이 줄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C++라고 치고 그 다음에 printf 이렇게 치면은
요 C의 작동 방식은 B랑 동일하게 작동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억 장소가 맨 처음에 한번 생겼다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값이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 C 플러스 할 때마다 아까 있던 값이 남아 가지고 그냥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다시피 B 값이랑 C 값이랑은 계속 남아가지고 1, 2, 3, 1, 2, 3 이렇게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의 차이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경우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흔하지는 않는데, 어쩌다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한참 전에 이제 저장했던 그 값을 또 다시 재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게 이제 정적 변수긴 한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C =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컴파일 하면서 맨 초기에 한 번만 0을 넣었어야 하는 거지만은, 이 문장은 뭐겠습니까? 이 문장은 do something 함수 호출할 때마다 얘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do something 들어올 때마다가 C 값이 제로가 초기화가 되니까 여기다가 2주를 넣게 되면은 이제는 작동 방법이 뭐랑 똑같겠습니까? A랑 똑같은 결과값이 얻어질 겁니다. 그죠? 컴파일 실행. A랑 똑같은 값이 얻어지게 될 테고,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는 뭐니까 정적 변수로 쓰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요 점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C, 여기 실행문에서 C에다가 0을 줘라 하는 것과 선언문에서, 정의문에서 이제 C에다가 0을 줘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르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 변수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인티저 d는 0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얘가 전역 변수면서 정적 변수인 경우입니다. 전역 변수면서 정적 변수인 경우인데, 얘랑 다른 점이 있어요. 얘랑 B랑 D가 다른 점은 뭐냐, 여기다 스테이트랑 써줬을 때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쓴 전역 변수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역 변수입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걸친 전역 변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뭡니까? C 프로그램을 한 개의 파일에다가 작성하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작성을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 개로 나눠서 작성을 할 때, 그 여러 개로 나눠서 작성된 그 파일에 전체에 걸쳐서 이 B가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를 하면서 여기저기 파일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티저 B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반면에 여기다가 전역 변수기는 하지만 여기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걸 적어 놓게 되면은, 얘는 프로젝트 전체에 걸친 글로벌 베리어블이 아니라 파일 한 개에서만 사용되는 전역 변수다 하는 겁니다. 파일 한 개에서만 사용되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이 D라고 하는 이름이 이 파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파일 이름이 static.cpp인데, 이 파일에서만 D가 의미가 있지 다른 파일에서는 D를 언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파일에서 B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틱 베리어블의 이제 사용 용도 문법을 갖다가 설명을 했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기억 장소가 어떤 식으로 할당되느냐 하는 점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변수가 할당되는 기억 장소를 갖다가 스테이틱 에어리아, 정적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적 영역에 원래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 우리 프로그램 짜면은 그게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그 실행돼야 될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이 정적 영역에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탄트 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상수들, 특히 이제 문자열 상수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기억 공간으로 사용되는 게 정적 영역입니다. 그 정적 영역의 일부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스테이틱 베리어블들, 정적 변수들이 할당되고, 그런 상황, 정적 변수가 정적 영역에 할당되는 상황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